반갑습니다.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 리뷰입니다. 아모린 감독의 맨유는 늘 그랬던 것처럼 5-2-3 형태로 수비합니다. 미드필더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중원에서 맨시티에게 수적 열세인데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른쪽 스토퍼 레니요로가 전진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주로 필포든을 마크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라일리가 패스를 받자 라인더르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요로가 전진하면서 벌어진 마즈라위와 더리우트 사이를 공략하는 건데요. 포든과 라인더르스 모두 침투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요로가 나오면서 생긴 패스기를 활용한 오라일리의 뒷공간 패스. 라인더르스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며 무산됩니다. 하지만 맨유의 수비 의도와 맨시티의 공격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전술판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5-2-3 혹은 5-4-1 수비 형태를 상대로 맨체스터 시티는 다음과 같이 선수를 배치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맨시티가 중원에서 수적 우세입니다. 지난 2라운드 경기에서 풀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은 맨유의 이러한 중앙을 공략하여 재미를 봤다고 노골적으로 인터뷰하였는데요. 아모린 감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른쪽 스토퍼 레니요로를 전진 배치하여 수적 동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로드리를 막는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맨시티는 이런 맨유의 수비 구조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략하였습니다. 포든이 요로를 당기면서 발생한 마즈라위와 더리우트 사이 공간으로 라인더르스를 비롯한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빈도가 높았고요. 혹은 측면의 도쿠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레니요로에 관심을 끈 뒤 포든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때론 유기적으로 도쿠 대신 오라일리가 요로의 앞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필포든이 저 위치에서 공을 잡고 돌아서면 상당히 위력적이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장면입니다. 자, 다시 맨시티의 공격입니다. 왼쪽 풀백 니코 오라일리가 중앙으로 들어와 레니요로에 관심을 끕니다. 살짝 중앙으로 이동한 포든은 꽤나 자유로운데요. 그바르디올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포든에게 전진 패스. 공을 받은 포든은 간결하게 돌아선 뒤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혼란에게 패스합니다. 빠르게 눈치챈 더리우트가 최대한 포든을 방해하였고 바인드르 골키퍼의 나오는 판단이 빨랐기 때문에 맨유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지금은 좀 더 낮은 위치에서 맨시티의 전개가 펼쳐지는 상황. 포든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자 로드리를 막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를 의식합니다. 레니요로에게 포든을 마크하기 위해 올라오라고 요청합니다. 요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지시에 응답합니다. 그 사이 그바르디올은 자유로워진 로드리와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도쿠가 측면이 아닌 중앙에 들어와 있습니다. 포든을 막던 요로는 이 점을 목격합니다. 요로가 올라왔으니 다시 로드리를 막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하지만 요로는 도쿠 때문에 포든을 밀착 마크할 수 없습니다. 그바르디올은 이런 찰나의 틈을 이번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왜 포든을 막지 않았냐는 제스처를 보내지만 요로에게는 도쿠라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사이 포든은 돌아서는 곳도 모자라 라인 간격 사이에서 전진 드리블까지 하는데요. 꽤 많은 거리를 운반한 뒤 완벽하게 반대편으로 대각선 패스를 뿌립니다. 반대 전환 이후 무려 6명의 맨시티 선수가 변칙적으로 오른쪽에 몰려듭니다. 주로 왼쪽에서 활동하던 로드리와 포든을 포함해 왼쪽 윙포워드 도쿠까지 오른쪽으로 넘어와 있는 상황. 로드리는 라인 간격 사이에 도쿠에게 정확하게 패스합니다. 갑작스러운 도쿠의 우측 가담에 루크쇼는 수비 타이밍을 놓쳤고 도쿠의 쇼타임이 펼쳐집니다. 상대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시도한 첫 번째 크로스는 우가르테에게 막혔지만 세컨볼을 잡은 뒤 곧바로 시도한 두 번째 크로스는 정확하게 포든의 머리로 연결되면서 맨시티가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선제골 이후에도 도쿠는 중앙으로 들어와 레니요로를 당깁니다. 패스를 받자마자 원터치로 백패스하는데요. 공이 후뱅 디아스에게 연결되는 사이 도쿠와 포드는 동시에 요로의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후뱅 디아스가 응답하지 못했지만 맨시티의 공간 이해도는 상당합니다. 좀 다른 상황이지만 후반전에도 도쿠는 요로에 관심을 끕니다.
그 사이 오라일리가 포든에게 스로인. 포든이 돌아서지 못하도록 막던 우가르테는 오라일리가 공을 잡자 기습적으로 오라일리를 압박하는데요. 오라일리는 침착하게 우가르테의 다리 사이로 포든에게 패스합니다. 여전히 요로는 도쿠에게 묶여있고 우가르테는 무력화되면서 또다시 포든에게 공간을 허용합니다. 필 포든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터치와 패스로 도쿠에게 기회를 연결합니다. 사실 레니 요로는 상대 공격수가 등을 졌을 때의 수비에 능한 선수가 아닙니다. 도쿠는 요로를 상대로 어떻게든 돌아선 뒤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혼란에게 스루 패스를 찌르면서 혼란의 완벽한 칩샷 마무리. 맨시티가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추격을 위한 득점이 절실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맨유의 공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맨유는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낸 뒤 속공으로 전개하는 데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라운드 아스날전 영상에서 여기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맨유의 문제는 상대 수비가 내려서서 자리 잡았을 때입니다. 좌우 윙백이 전진한 325로 펼쳐지는 맨유의 지공전개. 오른쪽 측면으로 전개가 연결됐을 때 맨유의 측면 공격 숫자는 2명 뿐입니다. 이 정도의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적으로 우세인 다른 지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하겠죠. 보시다시피 후방에서는 수적 우위이기 때문에 오른쪽 스토퍼 요로의 전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로가 도쿠의 압박을 당겨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테고요. 지금처럼 득점이 절실할 때에는 적극적인 박스안 침투나 혹은 오버래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른쪽 스토퍼의 지원 움직임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풀백 출신인 왼쪽의 루크쇼에게는 이러한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한쪽 스토퍼가 전진했을 때 반대편 스토퍼는 내려와서 혼란을 활용한 맨시티의 역습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기는 60분을 향하고 맨유에게는 추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가르테의 오른쪽 대각선 패스. 마즈라이에게 정확하게 연결됐지만 우측 공격 숫자는 비슷한 수염과 머리 스타일의 은베모와 마즈라이 2명 뿐입니다. 3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맨유의 수적 열세 상황. 마즈라이는 침투하는 은베모에게 패스하지만 니코 오라일리가 끊어낸 뒤 걷어냅니다. 오라일리가 걷어낸 공은 후방에서 대기하던 요로에게 향합니다. 맨시티 원정에서 혼란을 상대로 수비 숫자를 확보하는 건 분명 중요하지만 2골 차로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에는 좀 과합니다. 요로의 트래핑을 받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왼쪽 스토퍼 루크쇼를 선택하는데요. 오른쪽 측면과 달리 왼쪽의 루크쇼는 운반을 통해 베르나르도 실바의 압박을 당긴 뒤 측면 도르구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루크쇼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박스안 침투를 통해 상대 수비에 관심을 끕니다. 루크쇼의 움직임 덕에 여유가 생긴 도르구의 반대발 크로스. 은베모의 기가 막힌 논스톱 발리 슈팅은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으나 데뷔전을 치르는 돈나룸마의 슈퍼 세이브에 막힙니다. 됐다 싶었는지 세리머니를 일발장전하던 은베모가 고개를 떨굽니다.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장의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포메이션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이제 오른쪽 스토퍼로 자리를 옮긴 더리우트가 요로가 하던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등을 진 도쿠를 상대로 강하게 밀착마크하는데요. 이런 수비에는 요로보다 더리우트가 더 적합합니다. 도쿠 저지에 성공하며 소유권을 따냅니다. 이제 2선에 배치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자유롭게 내려와 패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더리우트는 도쿠와의 경합 이후 지쳤는지 뒤돌아서서는 공격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그런 더리우트를 바라만 봅니다. 결국 수비 부담이 줄어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우측면에 가담합니다. 은베모를 향한 패스의 무브를 통한 원투 패스 이후 우측 윙백으로 이동한 아마드에게 패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박스 안까지 침투하며 숫자를 확보합니다. 아마드의 패스는 은베모를 거쳐 교체 투입된 메이누에게 연결됩니다. 메이누는 반대 전환을 위해 우가르테에게 패스. 그런데 이때 더리우트가 뒤늦게 터벅터벅 전진합니다. 반대 전환을 눈치챈 베르나르도 실바가 이번엔 루크쇼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압박하는데요. 우가르테는 곧바로 도르구에게 패스하는 게 아니라 압박받는 루크쇼에게 패스합니다.
베르나르도 실바의 압박에 물린 루크쇼는 다소 불안하게 백패스합니다. 더리우트의 뒤늦은 전진으로 인해 최후의 수비수가 된 맥과이어. 혼란의 압박에도 전개를 이어가기 위해 도르구에게 무리한 패스를 시도합니다. 베르나르도 실바가 여기에 한 번 더 반응하면서 혼란에게 완벽한 1대1 득점 기회를 선물합니다. 추가골의 사나이 혼란이 이를 놓칠 리가 없죠. 맨시티가 3골 차의 리드를 만들면서 사실상 경기를 끝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 2연패 이후 지역 라이벌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필포든의 활약이 반갑습니다. 반면 아모린 감독이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여전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리그 14위. 리그에서의 순위와 경기력 모두 지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챔피언스 리그와 함께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